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내 목숨을 구해준 학생.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된 일이야. 그 당시에 난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고,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는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지.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PC통신이었던 천리안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,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. 나는 그때 당시 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였으며, 내가 아는 완도로 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어. 88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, 나주, 해남을 거쳐 남창까지 가면 완도가 나오게 돼. 지금은 길이 새로 닦여 많이 좋아졌지만, 당시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는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. 멀리 비치는 인가의 불빛들 뿐 가로등도 없었고, 수도 없이 지나야 하는 야트막한 언덕길에서는 왠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길이었어. 구미에서 완도까지 가는 데만 대략 6시간이 넘게 걸렸어.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어.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퇴근이 늦었고,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일요일 새벽녘에 도착해서 잠깐 눈 좀 붙인 후에 그녀를 만나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올 생각이었지.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고, 광주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.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지. 어차피 날이 밝아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난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. 그녀가 사준 노래 테이프를 들으며 휘파람도 불어가면서 운전을 했어. 사실 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해. 그렇게 13번 국도를 따라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,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야. 고개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내 차 헤드라이트에 웬 학생이 하나 보였어.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고,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어. 그때가 아마 새벽 2,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.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폭우까지 쏟아지는데? 난 별 미친놈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,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뇌리에 꽂히고 말았어.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, 그 짧은 순간에,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밤중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야. 아무튼 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차피 좀만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는 생각에 차를 다시 돌리게 됐어. 나는 그 학생이 해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,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지.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. 그 학생은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. 아저씨, 땅끝 마을요.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짧고 가녀린 음성, 그 한마디뿐이었어. 그러더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쳐다보는 거야. 난
순간 어이가 없었고 혼자 속으로만 궁시렁대며 운전을 했지. 어차피 완도 가는 길에 땅끝마을도 있으니 가는 길이었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치레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주고받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. 그래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어. 조수석 창에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어. 깜깜한 새벽이었고 비까지 내려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창에 비친 그 학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. 그 학생도 날 신경 쓰지 않아 보였고 난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 달렸어. 남창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어.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이 지독한 안개였지. 나는 잠시 망설였어. 이 학생을 땅끝마을까지 태워줄지 말지. 저 학생,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어떡할래? 여기서 내릴래? 집까지 태워다 줄까? 그 학생은 나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어 보였어. 그 미소는 참 복잡한 미소였지. 슬픈 듯도 하고 모든 걸 통달한 도인 같기도 한, 암튼 좀 난해한 미소였어. 난 그 학생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는데 제법 준수한 외모였고 무엇보다도 창백해 보였어. 뭐 그럴 만도 했지. 아무리 여름이지만 오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말이야. 난 걱정이 되어 한 번 더 물어봤어.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? 집까지 태워다 줄게. 어차피 난 시간 많어. 그러면서 차를 땅끝마을 쪽으로 돌리는 순간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교차로에서 내려준 뒤 다시 한번 물었고 그 학생은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내렸어. 그렇게 내려주고 혹시나 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금방 내린 학생이 금세 사라진 거야. 난 교차로를 건너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안 보였어. 하긴 자욱한 안개 때문에 건너편도 또렷이 보이진 않았지. 어두운 한밤중 자욱한 안개 속에 가로등 몇 개만 스멀거리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. 난 내리자마자 뛰어가겠지 생각하고 서둘러 출발했어.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가까워졌어.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후에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어. 2-5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졌지.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?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게 된 거야.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그 학생이 창문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. 잠결에 눈을 뜬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지. 너 집... 뭐야? 너 아직 여긴? 비몽사몽하며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씩 웃더니 고마웠다고 그러는 거야.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태워줬다고 고맙다며. 비 오면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아요. 비? 가지마? 왜? 궁금해서 물어보는데
학생은 내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야.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렸어. 문을 열려고 발악을 하다가 잠에서 깬 거야. 그건 꿈이었던 거지. 얼른 문부터 열어봤는데 다행히 열렸어. 하지만 이상하게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.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어. 그냥 꿈이겠거니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고 그 후로는 그녀와의 즐거운 일요일이었어.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른 저녁에 출발해야 했지.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, 꿈에서 학생이 했던 말, 지난 밤에 겪었던 일을 그녀에게 들려주게 된 거야. 그런데 낮 동안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. 그녀는 심각했고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어. 그러더니 그녀는 절대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는 거야. 내가 아는 길은 거기 하나였는데 말이지. 뭐 순천으로 해서 구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쪽으로는 가보질 않았었지. 아무튼 그녀는 기어이 약속까지 받아내고 나를 보내줬어. 처음엔 그냥 88로 가고 그녀에겐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 초행길이지만 순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어.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한참을 가던 중 마산을 지날 때쯤이었어.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내 귓가에 들리게 된 거야.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유조차는 뒤집어지고 사상자가 수명,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였어. 순간 만약 내가 88 고속도로로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.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.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기억에서 잊고 있었어. 2년 동안은.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지.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 땅끝마을로 휴가를 가게 된 거야.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어. 땅끝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지. 급하게 구하느라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어.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그 학생을 또 만나게 된 거야. 물론 그것도 꿈이었지. 너무 생생했지만. 꿈에서 그 학생은 화난 모습이었고 여긴 뭐하러 왔냐며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야단을 치는 거야.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지만 겨우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었어. 난 이번에는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어.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. 그도 그럴 것이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깨웠으니 짜증 날 만도 했었지. 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얘기며
그 학생에 대한 얘기들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면서 예감이 안 좋으니 빨리 나가자고 닥달하게 된 거야.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이 했고 한밤중에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고 하니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지. 그래도 난 끝까지 고집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어.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켠에 있는 툇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물고 피우고 있을 때였어. 그 순간 우리 옆방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 옮겨 붙었어.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지.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졌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팬티만 입은 채 급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.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사람 중에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.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난 그 학생 얘기와 꿈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지.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찬성을 하게 된 거야.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15년 전에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년이 넘은 일이었지.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해.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야. 사건 당시에도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. 아무튼 그 학생 집이 땅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해.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그 학생도 만날 수 없었어. 그 뒤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가끔씩 그 학생이 생각나곤 해. 내가 정말 그 학생을 태워준 게 고마워서 내 생명을 살려준 건가 하고 말이야.